우리 염성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자리 정돈하는데 생각보다 한 20초 더 걸렸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가 가운데 또 우리 연벌님이 만치려고 막 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 PD님이 자막을 갖다가 벌써 김민수 대표 자리에 김민수라고 넣어. 자, 아니, 자, 자막이 염기사님 동의 안 됩니다. 예. 참 오랜만이에요. 네네. 저희 우리 지금 이 라이브하고도 저하고 한번 하셨던가? 아니 라이브는 라이브하고는 안 소장님하고 하셨죠? 처음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예전에 한 2번 왔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이호석 팀장님하고 이호석 팀장님하고 이호섭 팀장님하고 네, 저하고는 한 옛날 그 빨간 의자 주간전망대. 주간정만대 있었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염성환 부장 아니셨나? 그때 부장이었죠. 그때 차장 아니셨나? 차장 때 뵀다가 차장 때 부장돼서 뵀는데. 주간 전망대 하고 이제 다시 이사. 다음엔 대표로 예. 아니 직장 생활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제가 내가 그런 대부분이 염성환 차장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 텐데 네. 뭐 벌써 이사요. 내년에 또 상무 되시는 거 아니요? 아유, 그건 아닙니다. 대표님으로 되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 네. 연불리 별명은 마음에 드시고 아유, 너무 마음에 들죠. 너무 마음에 들고 네. 올 한 해 지금 이제 뭐 다 가는데 한번 올 한 해 그래도 우리 정권가에서 또 유튜브나 방송 네. 쪽에서 제일 바빴다면 제일 바빴을 우리 염성환 이사님 한번 소회를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올 한 해? 아, 그러니까 정말 희노애락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희노애락이. 네, 그러니까 너무.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연초에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했고, 네. 그때 솔직히 연초에는 뭐 장도 너무 좋았는데 그때 솔직히 걱정이 또 많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흥분하는 장은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맞아요. 1월 초에 예,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예. 그래서 흥분으로 시작해서 사실상 이제 11월까지 완전 실망으로 이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12월은 또 뭔가 이제 11월까지는 많은 분들이 올해 7월부터 5개월 연속 빠지면서 굉장히 힘들어도 하시고 사실 뭐 저도 뭐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본 사람으로서 좀 죄송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었어요. 예, 이제 중간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또 안 좋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들이 힘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결국 못 참고 또 이탈도 하시고 네. 미국으로 가시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 들어와서는 어쨌든 다시 좀 뭔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이제 12월 되면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만나면서 또 인터뷰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예측대로 안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공식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위안화가 강세면 우리나라 원화도 강했거든요. 전혀 안 맞아요. 올해는 위안화는 강해도 네. 원화는 오히려 약세로 갔고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심했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그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피크아웃. 마법의 단어. 여기저기 다 그냥 아무데나 픽업이야. 다 그냥 픽업이에요, 그냥. 근데 사실 삼성전자도 그 논리에 걸려버렸잖아요. 네. 올해 8월에. 예.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 그게 사실상 맞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예. 오늘도 디램 현물가가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그 프레임에 너무 갇혀가지고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도 굉장히 이제 소외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지나간 일이고 12월 들어서는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 이제 내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실망감이 있었지만 다시 희망이 보이는 그런 12월이 좀 시작이 돼서 내년도 좀 그래도 한번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그리고 금년에 뭐야 3분기 뭐 지나오면서 장 좀 이렇게 흔들릴 때 욕도 많이 먹으셨지. 아, 그럼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 그거야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빠지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개인의 이미지를 쫙 와. 예. 근데 신경 안 쓰이세요? 혹시나 아니 근데 어쩌다가- 그거를 만약에 이제 신경을 쓰면 제가 뭐 방송도 다 접어야 되겠죠. 접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은 했어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저기 그 3프로 TV 나가잖아요.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10월, 11월은 나가기 싫었어요. 나가기 싫었어. 아침마다 무거웠어요. 네. 근데 왜냐면 뭐 아니 댓글보다도 네. 가서 도대체 내가 이 하는 얘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그런 자괴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나름대로 보고서를 보고 요약을 해드리고 시황 설명해드리는데 이제 어떤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국내장 뭐하러 하냐. 그렇죠. 딱 그 분위기죠. 예, 이런 방송 뭐하러 듣냐. 시황 무슨 의미가 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은 안 하시고 그냥 뭐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장 접고 미국 가야 된다. 아무 필요 없다 이런 방송. 막 이런 이제 댓글들이 달리니까. 근데 지금은 또 반대. 아 이거 지금 약간 바뀌네. 또 뉘앙스가 네. 근데 이제 사람 일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 보고 와 진짜 내가 주식만 할 수 있으면 지금 주식 사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1호라고 반대해요.
1월에는 한국 주식을 안 하면 다들 뭐가 지금 큰일 날 것처럼 주식을 막 사셨는데 10월, 11월은 이제 한국을 이제 아예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방송 나오시는 분도 애널리스트까지 욕을 하니까 뭐 아니 어떻게 맞추겠어요, 사실은. 예. 위축돼서 못 해요. 그 말씀은 또 일리가 있네. 네. 1월 달에는 오히려 좀 걱정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 마음껏 투자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잡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투자 심리가 완전히 급냉했어요. 근데 급냉이네. 사실 이제 그럴 때 주식을 사는 게 저로의 기이긴 한데, 근데 그런 논리가 안 통했죠.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매일매일 힘들었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 뭐 그래도 우리 염이사님은 그래도 영광도 있었고 또 힘드시기도 네. 했었지만 전에 1년 작년 여름부터 해서 1년 넘게 욕만 먹으니까 가는 데마다 이제 막 꾸준살이 배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그나저나 궁금한 게 네. 오늘 모처럼 우리 라이브에 금요일 날 순서에 이렇게 출연을 해주시면서 왜 굳이 우리 김민수 대표와 같이 하겠다고 아, 고집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사실 이제 그 3프로 유튜브 하기 전에 네. 그 예전에 이제 매일경제 TV에서 네. 같이 방송을 했었어요. 한 새벽입니다. 새벽에. 같이. 네, 같이. 새벽에 이제 아침마다 거기를 매일 나간 거예요. 예. 저도 왜 매일 왜 나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 솔직히 차 소장님 말고 같이 있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둘이 같이 그럴 이렇게 할 뻔했구나. 뻔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1년 같이 하면서 새벽에 어떻게 하게 됐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저랑 시형도 좀 비슷하시고 잘 보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좀 이제 그 제 성격이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막 재밌는 얘기나 그런 거 잘 안 하고요. 저는 좀 굉장히 좀 방송을 진지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김민수 대표님은 같은 내용을 좀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예,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이거 좀 그래도 저는 딱딱해도 아니 재미는 있는데 들을 건 있습니까? 아니 저 그래도 왜 그러세요?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래도 잘하셨어. 오케이, 그때는 오케이. 이제 연불리 옆에서 잘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또 그 방송 나가면서 그게 아니 예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 지금 3프로의 김동완 소장님이 아침마다 그 방송을 보셨던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 운동하시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 픽이 된 거거든요. 그 방송 보시고 그래서 좀 인연이 있어요. 저 옆에 있는 애는 너무 희한한 소리 해서 안 되겠다. 쟤는 빼고 염사 불러. 염차장 불러 이렇게 볼 때는 예. 염차장 불러.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인연이 좀 있었고 이제 그 후로 제가 이제 바빠지면서 이제 방송을 못 하고 우연히 이제 방송국에서 한두 번씩 뵙다 보니까 근데 여기 또 나오시니까 그렇죠. 기왕 할 거 한번 영광이다. 금요일 날 해보자. 근데 그래 우리 그 저 염희석께서도 이거 우리 프로 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자주 봤죠. 우리 네. 우리 일부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서 솔직히 증권맨으로서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주세요. 냉정하게요? 냉정하게. 아니 안 듣겠습니다. 냉정하게. 아니 각자 이제 논리대로 설명하시는 건 좋은데 약간 이제 너무 의도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 분명히 김민수 대표님은 좀 약간 긍정론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차 소장님과 대립을 좀 해야 되니까 좀 더 세게 부르고 차 소장님도 위해서, 예. 아니 어떨 때는 시장을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부러 좀 예. 그런 게 좀 보이긴 좀 역시. 보였어요. 일부. 방송인이 있으니까 다 압니다. 저희를 벌써 아시는군요. 네. 근데 정말 그 둘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묘하게 캠이 되죠. 아 그러니까 어울리죠. 차 소장하고 예. 저 김민수 대표하고. 예. 그러니까 일단 얘기하면 노부터 나가지 않습니까? 노로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갖다가 막 이제 붙여놓고 그러면 얘기하면서 또 뭔가 논리가 돼요. 네. 논리가 그리고 나중에 지나보면 또 얼추 비슷하게 가요. 특히 소장님 그러면은 막 박수 쳐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다가 1년이 다 갔습니다. 1년이 다 갔어요. 후딱 갔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저 채팅방에서 얼핏 그런 걸 내가 자세히는 이따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지금 윤지호 센터장님이 네. 자주 나오시거든요. 뭐 아니 우리- 아까 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예, 제가 예, 깜짝 자주- 놀란 게 저희 센터장님이 어디 고정으로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 그래서 그러니- 아까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지호 센터장님이 맞아요. 그 말씀도 맞는 네. 말이고 아무데나 고정으로 안 나가시는 네, 안 분인데 나가죠. 인포맥스 여기는 이제 나와주신다는 거는 뭐 좀 자뻑함 합시다. 이거 좀 클래스가 좀 다른 방송이에요. 인포맥스 라이브는 금요일이 아니고 다른 전반 금요일은 저 아니고 다른 요일을 아니 including Friday. Really? really. 그래 되는데 그 윤지호 센터장님의 뷰는 우리 뭐 꾸준히 이렇게 인포맥스 라이브를 보시는 네. 시청자분들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우리 저 여미사님하고 조금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 사실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우리 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센터장님의 의견은 당연히 공감을 하고, 근데 저도 제 논리가 있잖아요. 제가 보는 논리랑 그러니까 센터장이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시장을 대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센터장님이 꽤 이제 이렇게 안 좋게 보신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되세요, 벌써. 네. 작년 12월부터 제가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반기에는 좀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서 센터장님도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나? 좌우지간 돈을 태웠던 비율을 강하게 제시했던 거꾸로 가면은 힘들죠.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제 센터장님 의견이 힘이 실렸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실제로 2,800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하. 진짜 왔었잖아요. 진짜 왔죠. 근데 최근에 또 이제 2,600까지도 얘기하시고 좀 장이 올라오지만 여전히 중립적인 스탠스인데 그 센터장님 의견은 그거예요. 결국에 이제 아직까지 센터장이 보시는 그 지표들이 돌아서질 않았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기업 이익 추정치도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저희 또 당사가 저는 사실은 아닌데 이제 저희 당사에서는 반도체도 되게 보수적으로 봐요. 당사 애널리스트가. 반도체도.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보수적으로 보는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대한 전망을 왜 좀 계속해서 올해 안 좋을 때도 계속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봤냐면 계속 지금 피크아웃 논리 이게 좀 컸었잖아요. 피크아웃 네. 있는데 네. 아무리 봐도 이게 왜 피크아웃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쵸. 아니 내년도의 전망이 물론 성장률은 꺾이는데 성장률이 꺾이는 거지 역성장이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이면 저도 인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나오는 지표들이 내년에도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9% 정도 돼요. 근데 올해가 압도적으로 좋았는데 올해는 사실 근데 기저효과잖아요. 그래서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내년이 중요한데 내년에도 9% 성장이면 그렇죠. 괜찮고 그리고 수출 데이터도 그러니까 제가 왜 제 고집을 계속 부렸냐면 아무리 지표를 봐도 꺾이는 신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출 데이터도요. 하반기 이제 7월, 8월에 불어질 때 네. 무슨 얘기 나냐면 하반기 11월, 12월 되면 이제 수출 증가율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진다. 근데 11월 보셨잖아요. 20% 넘었어요. 네네. 10월은 역대 최고. 그러니까 이게 지표를 봐도 이걸 왜 나쁘게 봐야 되는지 거기다 또 한 가지가 중국이 정책 쓰기 힘들 거다. 이 논리가 되게 셌어요.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안 좋았잖아요. 네. 계속 하강, 규제, 뭐 공동부유. 근데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12월에 또 지준율 인하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쁘게 볼 요소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는 물론 메모리는 제가 뭐 맞출 재주는 없지만 당시의 논리가 메모리는 이제 공급 과잉에 빠지고 네. 수요는 줄고 이 논리였는데 저는 그때도 그렇게 안 봤던 이유가 당시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공급 조절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우리 예전처럼 사이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제목 하이닉스가 되게 세게 얘기했어요. 음. 근데 시장이 안 믿어요. 네. 네, 너네 뭐 거짓말한 거 한두 번 봐? 약간 이런 논리. 네. 외국인은 모건 스탠리 얘기 듣고 대만의 트렌드 포스 얘기만 믿고 사실 거기는 PC 그쪽이 강해요. 네. PC는 꺾였어요. 당연히 꺾이죠. PC는 예, 사람들이 이제 재택근무도 줄어들게 되니까. 근데 그 논리로 이제 딜은 끝났다. 근데 저는 PC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서버인데. 근데 실제로 지금 서버는 오히려 증설하잖아요. 논리. 예. 그리고 수요는 지금은 수요가 뭐 PC는 꺾인다 하더라도 서버 괜찮고 메타버스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거기다 삼성전자는 비메모리도 한번 내년에 기대해 볼 만한데 왜 이렇게 빠질까? 저도 되게 좀 답답했어요. 예. 근데 그래도 저는 계속 좀 롱을 얘기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다행히 12월 들어와가지고 삼성전자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회복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물론 이제 여기서 8만 전자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움직이는 거 봤을 때는 반도체를 제가 잘못 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뭐 팔만 합니다만 예. 하루에 뭐 한 1,000원, 1,200원은 외국인들 마음먹기 나름이라서 네, 맞아요. 이거 하루 이틀이면 또 8만이고 그렇죠. 그래서 금방이죠. 그 페이스를 하면 또 금방 9만도 가요. 근데 그걸 갖다 자꾸 눌렀다가 이렇게 흔들면서 가면은 그래야 This is Korea. 이게 한국 중심이야.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여미사님 잠시 이렇게 목 좀 축이실 동안에 네. 그러면 이제 두 분
간략하게 해서 서로 한번 대비를 해보려고요. 자, 내년 전망 요약해 봅시다. 우리 김민수 대표 먼저.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썸네일 막 이렇게 무슨 뭐 발라차기 하고 뭐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이렇게 뭐 저희는 그런 거 각도라고, 아니에요. 예. 그냥 각자 생각한 대로 예, 그냥. 차 소장님하고 이렇게 하면 붙여도 됩니다. 네, 붙여도 되는데 존경하는 여미사님 아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사인 받으려고 좀 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썸네일은 그냥 조회수 증가를 위한 그래요. 말 그대로 예 그렇고요. 무슨 질문하셨죠? 내년 전망. 내년 전망이요. 내년 전망은 가장 중요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내년 가봐야죠. 네. 이거 맞을래 진짜. 아니 다시 강조드리면 트레이더는 시장에 맞게 움직이다 보니까 트레이드는 맞게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네. 움직이는데 일단 그래도 이러면 조회수 안 나오죠. 네. 좋아요 2번 누르십니다. 이러면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상반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는 네, 좋다. 상반기는 괜찮다. 네, 상고 하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상고하죠. 네, 첫 번째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말씀은 결국은 그거네. 아직 우리가 지수의 고점은 확인 안 했다. 아직 다 못 봤다. 그 말씀은 지난 우리 6월달에 봤던 3,300 그 무렵의 고점 내년 저는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에 네, 왜냐하면 중국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네, 그래서 워낙 그러니까 그 상방에 대한 믿음과 뷰는 그러면 그래 계속 가면 되지. 네. 하저는 왜 나와요? 하저를 전망하는 제일 큰 이유는 첫째는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이제 한 뭐 빠르면 3월 아니면 조금 늦으면 5월부터 금리 인상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진짜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데 첫째 금리 인상을 언제 시작하느냐.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속도가 뭐 지금 얘기하는 게 3, 3, 2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번 23년 3번, 24년 2번. 혹시나 뭔가에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금리 인상 기조를 또 뭐 4번 뭐 이런 식으로 확 당겨진다. 그러면 영향이 시장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죠. 그런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스케줄대로 가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감들 요게 또 하반기에는 조금 자신이 없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3,300 우리 금년에 봤던 3,316인가 그걸 넘어선다. 오케이. 조금 더 조금 더 3,324 소심해요. 오케이. 우리 영미사님. 네. 저도 상고 하저예요. 상고하죠. 근데 이제 하저인 이유는 미국 금리보다도 저는 이제 그 2023년 이제 전면 양도차익 과세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22년이고 23년에 23년부터. 뭐가 전면 양도차익 과세가 시작이 되잖아요. 양도차익 과세. 이제 지금 대주주만 지금은 세금을 대주주만 내는데 하는데 10억. 이제는 5천만 원 이상의 내가 수익을 내면 무조건 다 양도차익 과세를 내야 되거든요. 23년 지금 이제 이미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뭐 세금 무서워서 돈을 그러면 못 안 벌겠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쨌든 심리적으로 불편해하거든요. 올해 5월에도 보셨겠지만 공매도 한다 그러니까 증시가 부러져 버렸어요. 갑자기 5월달에 공매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증시가 우리나라만 폭락을 했어요. 다른 나라 멀쩡한데 근데 막상 이제 공매도 하고 나니까 올라가 버렸죠 다시. 이제 그런 것처럼 시장은 이제 뭔가 좀 불확실한 게 시작되기 전엔 되게 바짝 긴장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 이용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흔드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좀 하반기엔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반기는 좋겠지만, 근데 그거 아니면은 그렇게 저도 하반기까지 그렇게 나쁘긴 안 보는데 하반기에 급 나간다가 아니라 그런 불안 심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저가 예상되고, 다만 저는 이제 그거예요. 개인 투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너무 좀 세금 빨리 이렇게 양도차익 과세하는 거는 좀 반대예요. 좀 더 우리나라가 좀 이 주식 투자 이쪽 보면 아직도 좀 선진국에 비해서는 성숙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아직은 제도적으로 좀 시간이 더 필요한데 네. 너무 좀 빨리 하는 것 같긴 그럼 한데. 거래세, 양도세 다죠. 예, 다 하니까. 그래서 좀 더 늦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이제 만약에 그게 안 바뀐다면 이거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를 내가 7만 원에 사신 분이 계시다면 내년 연말 종가가 9만 원이 됐다고 쳐볼게요. 9만 원이 나의 원금이에요. 7만 원이 아니에요. 9만 원을 원금으로 해서 세금을 매겨요.
취득 원가. 네, 높은 걸로 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연말 종가가 높으면 그게 내 원금이 되는 거고 예. 7만 원이 만약에 연말 종가 6만 원 됐어요. 그럼 7만 원이 내 원금이에요. 내가 실제로 산 거. 예, 그래서 그건 좀 유리한 제도죠, 사실 개인 투자분들한테. 그걸 감안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런 변동성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상반기에 좀 시장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보는 이유가 저는 이제 내년에 키워드로 저는 이제 정상화로 보고 있어요. 정상화. 올해는 모든 게 비정상이었어요. 사실 특히 예. 하반기에 네. 일단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도 너무 심했고 일단 커플링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가장 비정상적이었던 게 그거잖아요. 공급망 이슈. 우리가 볼 수 없는 맞아요. 공급망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뭐 운임지수 네. 튀고 거기다가 지금 그 LA 항구에서 항만이 적체 현상 발생해가지고 그 노동 그 이게 항만 이렇게 뭐죠? 히스패닉계.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이 그냥 집에서 출근 안 하시고 화물 운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실어서 나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배가 적체 현상이 계속 발생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그 공동비유나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억눌렸는데 네. 규제 쪽부터 갔었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이제 정상화 되겠죠. 경기를 좀 정상화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도 이제 정상화 되거든요. 뭐 전 세계가 아마 통화 정책이 이제 정상화 될 거예요. 네. 그동안 돈을 풀었잖아요. 예. 이거 이제 걷어들이는 그 작업인데 그게 이제 아마 미국은 저는 6월부터 아마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3번 정도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정상화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이걸 불편하게 보진 마세요. 그동안 사실 돈을 너무 많이 풀긴 풀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거였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역시 통화 정책까지도 정상화 된다.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년에는 저는 좀 정상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걸 해소를 하려면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재고를 쌓아야 돼요. 그럼 재고 쌓으면 중간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중간재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제조업이 내년 상반기엔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뒤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재정 정책 거기다가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와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금리를 인하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20일 날 금리 결정하거든요. 중국이. 대출음대 금리가 실질적인 중국의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하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뭐 내년 2, 3월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다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정책이 또 바뀌는 거 이게 작년에는 우리나라한테 안 좋게 작용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내년에는 우호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PER이 다시 10배로 내려왔는데 전 이것도 비정상인 것 같아요. 예전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력이 엄청 강해졌어요. 이 코로나 환경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 아직도 10배예요. 이것조차도 비정상인데 내년에 좀 정상화돼서 PER 12배, PER이 한 12배만 가도 3,300 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13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3,600 이상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13배가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들의 기업들의 체력을 봤을 때. 가기 전에 조정 없이 조정은 받으면서 가겠죠. 조정은 받으면서? 계속 갈 수는 없고요. 중간 그러니까 그 말씀은 최근에 봤던 한 2,822 어라운드가 그냥 우리 조정의 바닥이었다. 네, 저는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거기가 이제 한 배까지 갔다 온 자리이기 때문에 2,780이 PBR 한 배더라고요. 거의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뭐 3,300, 600까지 간다고 해서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에 봤던 이런 수직 상승은 그런 장은 쉽게는 안 나와요. 오케이. 예, 그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계단식으로. 네. 근데 오히려 계단식으로 가야 오래 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저는 너무 뭐 예. 급하게 가면은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건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가 내년에 한번 상반기에 좀 일을 내지 않을까. 저는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반드시 자기 승부를 걸 줄 알아야 된다. 예측을 해야 된다. 예측해서 틀려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주식을 맨날 왜 대응만 해요? 예? 대응만 하면 그건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매일 내일 이거 잘못되면 팔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트레이더들이 하시는 분들이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김인수 대표님도 예전에 현대차 20만 원 가기 전에 계속 예측을 하셨어요. 네. 20만 원도 아니 30만 원도 그게 틀려도 예측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허무맹랑하게 30만 원 간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논리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내가 정확하게 그거를 논리대로 내가 이해를 하고 삼성전자를 승부를 걸었어요. 그럼 틀리면 어때요?
그렇죠. 나중에 또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누가 30만 원, 그러니까 삼성전자 10만 원 가니까 누가 얘기했으니까 가겠지. 이런 거랑 어떤 사람이 10만 원 얘기했고 보고서에서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걸 보고 내가 분석을 해요. 공부를 해야죠. 네, 공부를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10만 원을 왜 간다고 생각을 하냐면 나중에라도 메모리 때문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파운드리 때문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TSMC 지금 추격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에 저는 더 확신을 했어요. 왜 확신을 했냐면 삼성전자의 최대 약점이 이게 매출처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파운드리가. 그러니까 너무 고사양 제품만 만들어요. 물론 네. 그거 좋은 거죠.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이번 주에 수주받은 거 중에 놀랬던 게 ST 마이크로라고 스위스의 그 반도체 설계 회사가 하나 있어요. MCU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에요. 스마트폰에 자동차 말고 여기 스마트폰에 들어간 센서가 다 MCU거든요. 네. 그걸 만드는 회사가 삼성에 수주를 줬어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약간 레거시 제품인데 그러니까 몇 나노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5나노, 4나노, 3나노를 보통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10나노 이상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TSMC는 4나노부터 거의 한 20 몇 나노까지 다 만들어요. 근데 삼성은 거의 10나노 이하만 해요. 근데 이게 다변화되잖아요. 그럼 점유율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의 최대 약점이 TSMC보다 점유율이 40% 차이가 나요. 2등인데. 이것까지 수주를 받았다는 건 점점 좁혀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3나노에서 먼저 승부를 걸었어요.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삼성이. 그러면 고객사가 좀 더 확보가 되겠죠. 네, 그리고 AMD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인지 모르는데 신문기사 보셨겠지만 AMD가 열받아가지고 야 TSMC 너네 왜 맨날 애플만 먼저 챙기냐. 우리 거 안 해주고 열받은 거죠. 그럼 삼성이 비슷하게 만들어줘요. 네. 그러니까 TSMC는 앞으로 더 좋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삼성이 그 물량을 야금야금 먹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테일러시 갔다 왔잖아요. 네. 도장 찍고 그거 이제 미국 고객사 저는 확보됐다고 생각하거든요. 20조를 맨 땅에 헤딩하지 않아요. 그렇죠. 고객도 없이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뭔가 일을 낼 것 같다. 그래서 충분히 10만 전자도 한번 가능할 거로 보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소부장도 그러면 낙수 효과를 다 받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총의 30%예요. 엄청 많아요. 이게 되기 때문에 저는 내년 장세를 좋게 본다. 반도체가 안 되면 저도 좋게 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오케이. 우리 뭐 염성환 이사께서 내년 전망을 얘기하시면서 다 하셨네요. 또 주도할 어떤 테마까지도 다 말씀하신 셈이에요. 네. 그러면은 내년에 그러면은 저 염 이사께서 제시한 이 반도체 말고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주목하는 그쪽은 테마는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쫙 하고 읊으시니까 내가 빠져들고 있었어요. 빠져들고 막 머릿속으로 입력하고 있었지. 지금 무슨 질문을 하실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훅 들어오니까 원래 예.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은 자기보다 말 잘하는 사람 나와 보면 완전 막 무슨 뭐 이게 멘붕이 오면서 페이스를 잃어버려. 이렇게 해서 막 팬심이 이렇게 덕질하듯이 내가 들어가고 저 있었다니까요. 유진 정권의 저 강영현 부장 나와 보면 나는 말을 못해. 그분도 그런 그 스타일이에요. 세거든. 그러시군요. 그때도 한번 이러고 있어요, 진짜. 어제 거 듣다가 내가 완전히 막 뿜었네. 미국에서는 숨 쉬는 거 말고 죄다 버버리래. 숨 쉬는 건 아니고요. 숨 쉬는 거 말고 죄다 버버리라 그러지. 그걸 갖다가 한 40분 밖에서 대기실에서 듣고 유동훈 본부장이 그다음 들어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각도기님이 뭐라 하니 지금 한 40분 냉탕에서 몸이 얼지겨인데 이제 온탕으로 가자고. 유동훈 본부장도 한숨을 푹 쉬면 내가 바깥에 40분을 듣고 있었는데 거기도 톰과 제리가 같이 되네요. 예. 어쨌거나 네. 아까 그 카메라가 못 잡아줬는데 염이사께서 그러셨잖아. 왜 맨날 주식에서 대응만 해요? 예측을 해야지 했을 때. 아니 예측을 해야죠. 주식은 미래를 맞아요. 보고 투자하는 건데.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저도 예측을 하고 제시를 해드리고 투자자분도 하시는데 그거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실패 생각하면 예측 안 하고 맨날 대응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큰 수익을 내긴 힘들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근데 그 예측의 논리가 명확해야 돼요. 그렇죠. 틀려도 자기 논리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너무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 예. 그래. 손절하면 됩니다. 틀리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을 그래. 때 인정하고 손절하는 예. 거예요. 예.
새로운 내년에 주목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죠. 그렇지. 그래서 네. 뭐 말씀하셨던 내용들 다 동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은 좋게 보는데 저는 의외로 지금 안 챙기는 쪽이 건설 건자재 쪽인데 근데 건설은 조금 뉘앙스에 따라 좀 바뀔 것 같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그의 건자재는 간다. 건자재. 네, 그렇게 생각을 건자재 하고 좀 막연한데 예를 들어 종목으로 얘기하면 어떤 게 있죠? 싫은데요. 건자재 하면 시멘트 아니에요? 시멘트. 네, 대표적인 뭐 시멘트도 시멘트 마찬가지. 근데 왜냐하면은 건자재가 한때 올해 뭐 매출이 건자재하고 건어물은 다른 거지. 좀 이제 개그 욕심이 생기시네요. 우리 박 소장님도. 야 이제 이런 거 한번 진짜 찍고 싶네. 내가 하자마자 후회했네. 실패했어. 그렇죠. 예. 아니, 건자재 시멘트는 느낌이 왔고 또 건자재 어떤 게 있어요? 많죠. 뭐 이제 거기서부터 아주 쉽게 보면은 건물 이제 올릴 때 보면 유심 있게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땅 파죠. 땅 파고 그러면 이제 지질 작업하죠.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 올리기 시작하면서 파일이라는 거 박죠. 네, 그런 거 받고 또 거푸집 들어가서 이제 시멘트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쭉 하게 되면 단계별로 올라갈 때마다 들어가는 모든 것들 이게 다. 좌우지간 시멘트는 공구리 치는데 필요하고. 공구리. 공구리. 네. 공구리. 터프하시네요. 공구리는 방송 용어가 아니다. 콘크리트. 예. 네. 그래서 철근도 그러면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한때 이제 올해 이것도 피크아웃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크아웃 정말. 와, 뭐 정말 다 갖다 붙였으니까. 그럼 성신양에도 피크아웃이요? 피크아웃이죠 당연히. 시장 올리는 피크아웃. 성신양어도 양에도? 네, 뭐 다 피크아웃.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3분기 실적 보다 보니까 좀 삐끗했던 게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간 거 부분을 반영하고 거기다가 운송 비용들도 같이도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못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보니까 시장이 거봐 피크아웃 맞네 그러고 근데 작년 그러니까 1, 2년 전보다 실적은 올라와 있는데 지난 분기보다 실적이 약간 떨어졌다고 피크아웃이라고 하게 되면 좀 억울하죠. 전반 평균적인 가격은 다 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하다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건설 수주 확 떨어졌나요? 건설 수주 동향 보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이거 다 여전히 쓰고 있고 필요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 그러면 건자재 쪽은 잘 찾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종목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이제 톰이세요? 톰인가? 제리. 제가 딱 생긴 거 보세요. 아니, 딱 생긴 거 보면 느낌이 오잖아. 반대 그건 아닌데 약간 톰이 돼야 될 것 같아. 예. 약간 뭐냐면 자리를 노리시는데 그러니까 차 소장님 건설을 저도 좋게는 건데 자리 비우면 안 돼. 건설을 저도 좋게는 건설. 보는데 저는 이제 건설을 볼 때 지금 이제 국내 쪽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거는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건설 쪽을 만약에 본다면 저는 이걸 보고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올해 삼성 엔지니어링 성과가 되게 좋았는데 이게 중동에서 지금 올해 사실 수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고서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대형 건설사 중에 중동 비중이 높은 게 내년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동 그 국가들이요. 지금 올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중동에 유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발주 예산을 엄청나게 지금 확보를 해놨대요. 그것도 또 이지용 부회장 또 다녀오셨죠? 네, 맞아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뭐 사우디도 그렇고 여기 이제 뭐 메나 지역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여기가 지금 예산들이 엄청나게 좀 잡혀 있어서 내년에 본격적인 발주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플랜트만이 아니라 사우디는 이제 수소 플랜트도 많이 만든대요. 이런 쪽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우리나라 기업들 뭐 DLENC, GS건설이 되게 강점이 많아요. 또 나중에 또 이란 제재가 또 해제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국내 건설은 기본이잖아요. 기본 옵션에다가 그것만 볼 게 아니라 해외로도 지금 플러스 알파 나오는 거게 그게 더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건설은 어쨌든 무조건 국내 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이 논리가 성립 안 하면 가긴 좀 어려운데 그게 된다는 가정에서 플러스 알파 나올 게 뭐가 있나 이걸 찾아야 되는데 요새 또 하나 보다 보니까 제가 눈에 띄었던 게 그 JSND가 있어요. JSND가 LG그룹의 SNI 건설을 지분을 인수해 버렸어요. LG가 이제 일감물화주기 이런 규제 때문에 이번에 SNI 건설을 이제 넘기거든요. GS 쪽에 넘겨요. 근데 시장이 예상한 거는 GS 건설이 가져갈 줄 알았어요.
근데 GS건설 자회사가 자이SND인데 이번에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자이SND가 51% 가져가고요. 네. 지분을 예. GS건설이 49%요. 그럼 인수 주체가 자이SND가 돼요. 근데 SNI 건설이 이게 LG그룹의 그 LG 디스플레이 공장 있죠. 네. 뭐 이런 디스플레이 예, 공장. 예. 저 그 LG화학의 폴란드 공장 있죠. 배터리 공장. 얘가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인수하게 되면은 매출이 한 1,500억 이상, 그러니까 한 1,500억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나온대요. 그러면 기존의 주택 플러스 LG그룹 물량을 가져와요. 이건 신성장 사업이에요. 이게 원래 자이스앤디가 없던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시장에서 가장 주가 상승이 좋았던 게 본업 잘하고 플러스 알파가 나온 것 기업들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건설에서도 그런 걸 보자는 거예요. 저는. 오케이. 무조건 주택은 그래요. 기본이면서 이걸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9시 20분인데 우리 또 3부 우리 또 이승조 대표님도 기다리고 또 계시니까 하시는 네, 우리 연민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딱 요거만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는 제가 저 김민수 대표한테 안 물어봐도 되는 거라서 김민수 대표한테 패스하고 저기 이 금년에 있었던 이 메타버스 NFT 게임 엔터 이런 쪽에 어떤 열풍 네. 내년에 뷰가 어떠세요? 저는 계속 이어질 것 계속 같아요. 이어진다? 이게 그냥 1, 2년 반짝할 트렌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계속 이어지고 가상화 페이스북에 괜히 투자한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만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이제 빅테크 회사들,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기업이 이미 시작을 했고 제페토의 손정희 회장이 벌써 지분 투자 들어갔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확산이 될 텐데. 근데 거기서 우리가 게임이나 플랫폼을 위주로 많이 보지만 지금 그래서 올해 게임주 엄청 올라갔잖아요. 뭐 아니면 엔터 중에 하이브, NFT 관련해서.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물론 좋은데 주가들이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버블 기운은 안 느껴지시고? 느꼈어요, 솔직히. 11월 때는 좀 이건 너무 11월에는? 심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느꼈어요. 뭐 때문에? ETF에서 막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ETF로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냥 사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버블이거든요, 사실 그때. 그래서 지금 덱스터 같은 기업들이 고점에서 30% 이상 빠져버렸어요. 그 휴유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정작용이 좀 일어나면서 몇 달은 쉴 거예요. 근데 이 기조가 저는 끝났다고 생각 안 하고 옥석 가리긴 펼쳐질 거다 내년에. 그래서 진짜 찐 기업이 뭔지 좀 잘 찾아보시고 다만 이제 메타버스 할 때 많은 분 너무 게임만 보지 마시고 메타버스의 뿌리가 뭐예요? 그걸 깔아주는 인프라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서버에 반도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5G 통신망 다 깔려야 됩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프라도 좀 한번 봐보자. 하드웨어 쪽. 저는 그래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승전 반도체네요. 기승전 반도체. 아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네, 저는 내가 참 여러 채널에서 우리 염성환 이사를 보지만 저 염성환 이사님의 강점은 그거야. 채널 가리지 않고 사람이 한결같다는 거. 그럼요. 예. 자 그러면은 그냥 네. 못 보내드리지. 김민수 대표님도 여느 때 비해서 지금 이제 체력 떨어지고 멘탈도 슬슬 약해질 시간인데 끝까지 긴장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딱 엄마들 아빠들 애들한테 묻는 그 직구진 질문으로 마지막 물을게요. 텀이 좋아요? 분리가 좋아요? 일단 약간 정신 좀 차리고요. 방송을 오래 할까요? 아니면 지금 대세에 붙을까요? 이 두 가지 문제 같은데, 예, 지금은 연블리님이 옆에 계시니까 아이러브 연블리 이렇게 가고요. 다음 주는 또 바뀝니다. 그래요? 무죄입니다. 변신은 무죄입니다. 예. 그래요. 염이사님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던데 여기저기서 상도 받으시고 네, 올 한 해 그래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애써주시고. 예. 금요일날 자주 한 번씩 나와야 되겠네요. 와, 재밌죠? 네, 좋은데. 예. 예. 그래요. 오늘 우리 또 청취자분들도 연애 때보다 더 많이 함께 해주시면서 또 다양하게 또 채팅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